네, 안녕하세요. 어, 네, 저희가 지난주에 12단원 내용을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이번 첫 동영상에서는 새로 13단원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 12단원 내용을 간략하게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갖고 이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즈음에 어, 5월 그러니까 11일 이후에 수업을 어떻게 하면 될지 학교에서 결정이 나고 그러고 있는 중인데 저희가 원래 예정했던 중간고사는 최소 9주 아니면 10주 차로 미뤄서 중간고사를 치르도록 하고 학교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교실에서 만날 수 있을지 아니면 계속 온라인 수업을 해야 할지 우선 조금 더 답답하시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이제 어떤 변동사항이 생기거나 하면 제가 블랙보드를 통해서 공지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궁금하신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12단원은 비교적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었을 내용들이었어요. 그리고 중간고사를 저희가 바로 본다고 하더라도 12단원 전까지만 포함을 하고 요 12단원부터 배우신 내용은 중간고사 이후 범위로 조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조금 이제 학교 계획이나 그런 게 더 나오면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단원에서는 미국 금융시장의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흐름이, 어떤 현상들이 있었는지,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뒷부분으로 넘어가서 효율적 시장 가설, 뭐,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만 살펴보시면 우선 첫 번째 12.1에서는 수익이라는 것에서는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요 12단원 전체를 말을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이 있다는 것, 그리고 잠재적인 보상이 클수록 그에 대해서는 당연히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어려운 말이 아니고 그냥 더 쉽게 더 짧게 더 기억을 하는 방법은 영어 표현이었죠. High risk, high return, low risk, low return을 결국 요 두 가지 말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었고요. 여기 수익금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난 이전 단원에서 공부하신 것과 연결이 되어서 수익이 난다고 하면 배당에서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 내가 예를 들어 주식을 10에 샀는데 그 주식이 잘 돼서 20이 됐어. 그러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차익 10만큼이 자본이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쉽게 뭐 손실이 나는 경우 아니면 수익이 나는 경우 뭐 계산을 각각 해볼 수가 있었고요. 12단원 두 번째 소단원으로 넘어가서는 여기에서 이렇게 5가지 금융 상품을 뽑아서 만약에 1900 년대 초반에 1925년에 1달러를 투자를 했더라면 2016년 말에 그것이 얼마가 되었을까라는 것을 각각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대략 소기업 주식, 그다음에 대기업 주식, 그다음에 채권 뭐 이런 순서였죠. 네, 요렇게 됐었고 그리고 뭔가 수익이 얼마만큼의 수익이 났어라고 말을 하는 것도 우리가 많이 말을 하지만 뭐 전년 대비 몇 프로가 올랐어 아니면 몇 퍼센트 수익이 됐어 이렇게 우리가 숫자로 얘기를 하는 경우 퍼센트로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 수익률을 어떻게 표시를 하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살펴보았는데
평균 수익률은 만약에 91년 수익률이라고 하면 91년치 수익률을 다 더한 다음에 이거를 91개를 더한 거니까 나누기 91을 하면 연 평균 수익률이 나오게 되는 것이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았고 조금 사고할 수 있는 것 중에 그러니까 낯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로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것은 가장 안전한 미국 재무부 단기 채권 대비 내가 어떤 특정 금융 상품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더 얻을 수 있는 부분을 위험 프리미엄, 여기 조금 다른 표현으로 초과 수익 뭐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매 연마다 어떤 금융상품의 수익이 일정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뭐 요즘같이 갑자기 뭐 어떤 전염병이 돈다는 정말 상상할 수가 없었던 일이긴 하지만 그럴 때는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금융상품이 좀 일정한 수익을 매년 내나 그렇지 않나 그런 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변동성이라고 하고 그거를 알려주는 지표가 바로 분산 그리고 표준 편차였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긴 한데 분산을 계산을 해서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가 되는 것이니까 결국은 뭐 한 가지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분산을 계산을 하는 방법을 우리가 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공부를 했지만 잊어버렸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복습을 해보는 차원에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공부를 했었죠. 어떻게 계산하느냐? 우선 첫 번째는 이 분산을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선 평균을 먼저 계산을 해야 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4개, 예를 들어 4개의 수익률의 분산을 알고 싶다 하면 이제 구해놓은 평균과 그 연도의 수익률의 차, 이 편차를 각각 4개를 구한 다음에 편차를 제곱을 각각 시키고 그 편차를 모두 구한 거를 다 합해. 그런 다음에 여기는 4개니까 4 빼기 1 해가지고 3분의 1로 나누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분산을 계산을 했으면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가 나오게 되는 거고 이게 변동성을 얼마나 큰지 작은지를 알려주는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계산하는 거는 잘 아시니까 우리가 만약에 시험 아니면 뭐 퀴즈를 본다고 하면 요 분산 계산하는 거, 표준 편차 계산하는 거는 우리 시험에도 나올 거고요. 나올 거고, 이제 많이 물어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평균 그리고 분산 표준 편차 계산하는 했었죠. 스텝을 했었는데 평균은 이렇게 다 더한 다음에 이 개수로 나누면 되고 슈퍼테크의 분산을 구한다고 하면 이제 평균을 먼저 구해놓고 이렇게 평균과 각각 연도 수익률을 빼 그럼 편차라고 여기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 편차를 제곱을 해. 그런 다음에 이 제곱 다 한 거로 합해. 그런 다음에 여기서는 4개니까 4 빼기 1, 한 3분의 1로 나누게 된다. 그래서 표준 편차를 2개를 각각 구해 보았더니 슈퍼테크의 표준 편차가 더 크기 때문에 슈퍼테크가 더 큰 변동성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한 이렇게 숫자로 딱 표현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규분포라는 것도 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내용인데 우리가 한 번 더 복습을 해 보았는데요. 어떤 금융상품이든 아니면 세상에 많은 일들이 그러니까 뭔가 분포도를 그려보면 분포도로 표현을 해보면 참 신기하게도 이렇게 종 모양으로 가장 중간 부분 나올 확률이 높고 그리고 점점 가장자리로 갈수록 나올 확률이 적어지는 모습을 바로 요 정규 분포로 표시가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뭐 어떤 한 학급의 평균 키를 분포를 나타내도 이렇게 될 거고 뭐 목록에도 이런 모양일 거고 뭐 신발 사이즈 또 뭐 이런 모습이겠죠. 그래서 많은 부분이 이렇게 정규 분포로 우리 현상의 많은 부분이 이렇게 정규 분포로 표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됐었고
플러스 마이너스 1 표준편차 안에 약 68%가 다 들어간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2 표준편차 안에 약 95%가 들어가게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3 표준편차를 하면, 로 넓혀보면 약 99%의 샘플이 다 들어가게 된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변동성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변동성이 지금까지 좀 컸던 해 중에 하나가 이 책이 2016년 말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 전에 최근이 2008년, 2009년 이거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예요. 그래서 그때 이런 마이너스가 있었고, 그리고 또 꽤 또 금방 회복이 되어서 아무튼 또 금방 또 플러스가 되었었고,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가 굉장히 변동성이 심했던 때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역시 이 부분도 뭐 퀴즈나 시험에서도 나올 확률이 되게 높고, 뭐 시험을 보신다고 하더라도 이제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평균 구해보세요 라고 해서 구한 평균은 말을 붙여보면 산술 평균이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요 12단원에서 특별히 하나 더 배운 평균이 뭐냐면 기하 평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요 기하 평균이라는 거를 또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먼저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 4가지 수익률이 있다, 4년치 수익률이 있다. 그러면 요것을 각각 먼저 1을 더해. 그런 다음에 1 더한 것을 이렇게 각각 곱해. 그런 다음에 요것을 4분의 1승으로 나누고, 4개니까 4분의 1승으로 나누고, 맨 마지막에 앞에 더해준 1을, 처음에 더해준 1을 다시 빼준다. 그러면 요렇게 구하는 방법이 기하 평균을 계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기하 평균 구해보면 산술 평균보다는 작게 나온다. 여기 우리 예시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렇게 봤었고, 그래서 여기 지금 예제 우리가 같이 풀어봤었던 것처럼 산술 평균 구해봐라 라고 하면 잘 하시잖아요. 근데 조금 특이하게 여기 12단원에서 우리가 기하 평균이라는 거를 새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요 12단원 공부하실 때에는 기하 평균 계산하는 것을 분산이나 표준편차 계산하는 것과 더불어 꼭 연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술 평균하고 기하 평균을 따로 계산을 해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뭐 앞에 예제에서 불과 4년치, 5년치 가지고 계산을 해봐서 큰 차이는 안 나지만, 산술 평균을 구해봐도 기하 평균을 구해봐도 큰 차이는 안 나지만, 이게 굉장히 오랜 연도를 가지고 산술 평균하고 기하 평균 구해보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산술 평균은 어떤 특정한 해에 그래서 얼마 수익을 얻은 건데 라는 것을 볼 때 조금 더 산술 평균을 보는 거고, 그렇지 않고 연복리로 환산했을 때 이게 도대체 연평균 수익률이 얼마인데 라는 것을 보여줄 때는 기하 평균을 쓰는 게 맞겠다 라고, 이렇게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이 서로 조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공식은 책에는 나와 있지만 강의 자료에는 아예 빼기도 한 것처럼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이 어떤 것은 조금 더 크게 계산을 하는 경향이 있고, 어떤 것은 조금 실제보다 더 작게 계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기간이냐에 따라서 뭐 섞어서 써야 된다라고 뭐 이런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냥 우리가 기하 평균 계산하는 거 그런 거를 아시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12.6단원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배우셨던 게 우리가 재무관리 교과서를 통틀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효율적 자본시장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이런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고, 쉽게 생각하면 시장에 어떤 새로운 인포메이션이 나왔어. 그리고 그것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예를 들어 주가라고 한다. 그러면 주가는 갑자기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는 식으로 반영을 한다라는 것이었고,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0 요때 이렇게 확 변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요 효율적 시장 가설은 얼마나 효율적이냐, 얼마나 빨리 정보가 반영이 되냐에 따라서 약형, 중강형, 이렇게 강형 세 가지 형태의 가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강형은 앞으로 나오지 않은 정보까지 모든 정보가 다 예를 들면 주가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였고, 약형은 과거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것만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그 중간 형태가 준강형, semi-strong form efficient market hypothesis입니다. 그런데 요 세 개 중에서는 우리는 준강형 시장 효율성 가설이 우리 현실에 제일 가까운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단원에서 배운 내용은 큰 어려움 없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었고, 우리 예를 들면 절대 12단원에서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개념이 뭐고 계산을 어떻게 하는 게 아는가가 중요한 거지, 금융위기 시기에 수익이 얼마가 하락했냐, 요런 어떤 퍼센트 숫자 같은 거를 다 외워야 되고 그런 거는 절대, 그냥 한번 읽어보시기만, 이렇게 손해가 컸던 해구나, 라고만 그냥 그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37% 하락했다, OX, 그런 문제는 절대, 안 나오니까, 네, 그냥 이 본질, 중요한 흐름, 큰 개념들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바쁘시다고 들었는데 과제가 많아서, 제가 저번 12단원 말씀드리면서도, 그리고 그 전에 금융과 관련된 영화나 책 같은 게 있으니까, 시간 되실 때 보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그래도 시간이 있으실 때니까, 경제나 금융을 소재로 한 영화나 책, 만화도 있을 건데 제가 아는 게 없어서,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12단원 공부를 하였고, 이어서 13단원으로 공부를 이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요 13단원에서는 조금, 요 13단원은 소단원이 조금 많은데, 그렇긴 한데, 결국은, 이제 13단원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어떤 개념, 그러니까 말씀드릴 건데, 그 개념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13단원 앞부분부터 쭉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13단원 후반부에 나오는 개념이 우리 재무관리 교과서 되게 두껍잖아요. 그 교과서를 통틀어서 이게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요 13단원 후반에 나올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이것은 우리 퀴즈나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본다고 해도 나올 거고, 그리고 나중에 어떤 금융 자격증이나 경제 관련된 시험이나 아니면 전문 지식을 물어보는 NCS를 친다고 하시더라도 그때에도 또 당연히 굉장히 높은 확률로 분명히 나올 거기 때문에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여기서 공부를 하게 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부분만 요거 동영상에서는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하실게요.
12단원에서 평균 아니면 표준 편차 계산해보았던 거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13단원에서는 뭐를 조금 더 넣어보는 거냐면 한 바구니에 모든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뭐 어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해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가진 돈이 만약에 100이야. 그러면 그 100 중에 뭐 30은 어디에 투자를 하고 20은 또 어디에 투자를 하고 또 얼마는 또 어떤 거를 하고 또 나머지 얼마는 또 어떤 거에 넣고 그렇게 포트폴리오, 내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서 분산 투자를 해보는 상황을 요 13단원에서 가정을 하고 그런 것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13단원 첫 번째 부분에서는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부분인데 예시를 통해서 보시면 쉽게 그냥 따라오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 역시 그 고등학교 때 공부를 이미 하셨던 거를 그냥 어떤 용어들, 이런 상황만 경제나 금융의 상황에 바꿔서 그냥 표현만 바꿔서 된 것 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주식 L하고 주식 U가 있고 각 주식이 불황일 때와 호황일 때 이런 수익이 난다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불황이 될 확률이 50%, 호황이 될 확률이 50%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 U에 투자했을 때 평균 수익률, 기대 수익률은 불황이 될 확률 50% 곱하기 그때의 수익률 30% 플러스 호황이 될 확률 50% 곱하기 그때의 수익률 10% 이렇게 계산을 하면 기대 수익률, 평균 수익률이 주식 U에 투자를 했을 때는 평균적으로 20%의 수익을 내주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요 기대 수익률이 알려주는 거고 같은 방식으로 L의 기대 수익률도 불황의 확률 50 곱하기 그때의 수익 플러스 호황일 확률 곱하기 그때의 수익 이렇게 해서 더하면 주식 L의 기대 수익률, 평균 수익률은 25%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뭔가 그 고등학교 때 배우신 거를 그냥 경제 아니면 금융이라는 상황으로만 바꿔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12단원에서 위험 프리미엄, 초과 수익 요거를 배우셨던 것처럼 요거는 위험이 없는 투자에 투자했을 때 대비 내가 어떤 위험이 있는 투자했을 때 얻는 그 플러스 알파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위험이 없는 투자 그냥 뭐 예를 들면 은행에 그냥 가만히 넣어놓는다라고 하는 것의 수익이 8%다. 그러면 주식 U의 기대 수익률은 20%였으니까 그 두 개의 차이인 12%가 주식 U의 위험 프리미엄 초과 수익이 되겠고 같은 방식으로 주식 L의 위험 프리미엄 초과 수익도 25% 빼기 위험 없을 때 수익률 8% 하면 1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제는 아까랑 같은 상황인데 뭐만 바꿔보는 거냐면 주식 L과 주식 U가 각각 불황일 때와 불황일 확률과 호황일 확률 그 상황만 조금 바꿔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U의 기대 수익률은 불황일 확률 0.8 곱하기 그때의 수익률 30% 플러스 호황일 확률 20% 곱하기 그때의 수익률 10% 해서 26%가 되겠고 주식 L의 기대 수익률도 같은 방식으로 불황일 확률 80% 곱하기 그때의 수익률 플러스 호황일 확률 곱하기 그때의 수익 어디 갔지? 네, 이거 곱하면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위험이 없을 때의 수익률이 지금 무위험 수익률이 10%. 그러니까 은행에 가만히 넣어놨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쉽게 생각하시면 은행에 가만히 넣어놨을 때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10%를 가정을 했으니까 그 두 개를 각각 빼보면 주식 U와 주식 L의 위험 프리미엄도
계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이제 요것에 대한 분산도 계산을 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보시면 주식 U에 대해서 아까 20%의 기대 수익률을 가진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주식은 앞에서 보신 것처럼 주식 U는 30%의 불황일 때 30%의 수익이 나거나 아니면 호황일 때에 10% 수익이 나는 그런 어떤 변동성이 있는 주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 U의 편차는 30 빼기 평균 20, 그래서 10% 편차를 구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10% 빼기 평균인 20 빼면 또 마이너스 10, 이렇게 플러스 10이라는 거 편차 하나, 그리고 호황일 때의 편차 마이너스 10, 이렇게 두 가지를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차를 구했고, 불황일 확률과 호황일 확률이 각각 반씩이었고, 그거 곱하고 편차의 제곱, 그 다음에 그 호황일 확률, 불황일 확률 곱하기 편차의 제곱 해서 다 구하면 이때는 분산이 0.01, 그래서 1%가 0.01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루트를 씌우게 되면 표준 편차가 10%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식 U의 표준 편차를 계산해 볼 수 있었고, 주식 L의 경우에도 계산을 해 보면 표준 편차가 45%가 나는 주식이라는 것을 계산을 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주식 U에 대비 주식 L이 기대 수익률도 더 높지만 그만큼 수익률이 매년 다를 확률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뭐 어떤 투자자라면 주식 U를 선택을 할 것이고 어떤 투자자라면 또 주식 L을 선택을 할 것이죠. 그래서 네, 투자자의 어떤 선호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 L의 경우에도 분산을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평균을 빼신 다음에 그 편차의 제곱과 불황이 될 확률, 그 다음에 호황이 될 확률을 곱하고 다 더한 다음에 하면 분산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았던 불황과 호황의 확률을 20%, 80%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방식으로 편차를 구하고 그 편차를 제곱할 때 불황의 확률과 호황의 확률을 곱하고 그렇게 해서 다 합하면 분산, 이렇게 분산 계산할 수 있겠고, 이 분산의 루트를 씌우면 이렇게 각각 주식 L과 주식 U의 표준 편차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식 U와 L이 있다고 하면 그 주식 각각의 기대 수익률과 분산을 계산하는 방법까지 여기서 분산과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방법까지 이 동영상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우리가 조금 빠르게 넘어온 감이 있는데 여기 지금 부분에서 다시 한번 주식 U와 주식 L, 이게 뭐 불황의 확률, 호황의 확률이 50대 50일 때와 20대 80일 때 요 두 가지 경우니까 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기대 수익률과 표준 편차를 각각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한번 따라가시면서 한번 따라서 계산을 해보시는 것이 나중에 시험이나 아니면 더 이제 높은 과목을 들으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이어지는 동영상에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